이번에 가야 됩니다. 내 마음, 당신 마음. 서로 아픈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네요. 못 가요. 이렇게 잡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안해요. 갈게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나는 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미안해. 갈게요. 어디서 개수작이야. 야, 내가 널 어떻게 잡았는데? 어? 대한민국 경찰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어?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가야 된다 했잖아요. 이번만 봐주시면 내가 앞으로는 잘 살게요. 너는 절대로 못 놔줘. 안녕하십니까. 과거로의 시간 여행 백투더뉴스의 김원영. 그땐 그랬었지. 소중한 추억도 함께 배달해드리는 심진아입니다. 네. 심자 씨, 네. 그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아우, 당연하죠. 7, 80년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온 국민을 TV 앞으로 끌어들였던 우리나라 수사극의 원조 드라마 아닙니까? 네, 진짜 장수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수사반장 테마송만 들어도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리리리리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이렇게 촐싹대지는 않았는데. 아, 네. 아무튼 그 수사반장의 반장인 최불암 씨가 네네.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명예총경으로 한 계급 승진됐다고 하네요. 예, 35년 만에 승진입니다. 우와, 그만큼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잊지 못할 멋진 경찰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소리기도 하겠죠. 예, 돌이켜보면 과거엔 이런 프로그램 덕분에라도 국민들이 경찰을 좀 더 친근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살짝 기뜸해드립니다. 매년 10월 21일은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의 생일이라는 거. 우! 네. 경찰의 날 말하는 거죠? 네. 그죠? 이 경찰의 날의 시작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마감한 1945년부터라고 하는데요. 네. 활기를 찾은 1950년대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 준비를 했습니다. 네, 돌아가 봅니다. 그때 그 시절로 백투더 슝슝! 10월 21일 서울 국도극장에서는 국립경찰 창립 제9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국립경찰은 1층 분발하여서 정부를 책동모략하는 불순분자와 공산당을 몰아내라는 요지의 근데 말씀하시고 저희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왜요?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을 네.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잖아요. 아, 거꾸로 뉴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잘 몰랐어요. 저는 많이 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수요되는 방위 포장을 김웅래 총경의 275명에게 김치안국장은 기타 우량 경찰관들과 민간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다음에는 상설 9주년 되게 이 행사를 크게 했네요. 행진이 거행되었는데 와. 고무당당 믿음직한 그 모습에 시민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길거리 축제처럼 네. 와, 경찰의 날을 이렇게 행사를 했네요. 와, 멋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기마 경찰 행진. 오, 네. 저 지금은 볼 수 없는 광경이잖아요. 찝자 행렬. 네. 12월 23일 오후 2시 부산항 해군 부두에서는 해양경찰대의 개대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네. 이 뭐 육군, 뭐 그러니까 뭐 해군, 네. 공군 이 군인들이 있다면은 네. 또 치안을 담당하는 이 경찰분. 아, 예. 그렇죠. 참모장과 이 기한군 인수 포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참 이 해양 경찰 분들이 네. 뭐 예나 지금이나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최근엔 또 뭐 이 중국 어선들 때문에 맞아요.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아우, 맞아요. 아유, 이렇게 사고 없이 항상 이렇게 건강하셨으면 좋으겠나. 안전. 네. 와, 배멀미가 심하면 네. 진짜 막 싸움 잘하고 막 이 사격 이런 거 잘해도 네. 배멀미 하면 해양 경찰은 못 하겠네요. 해양 경찰이 되면 배멀미가 고쳐진대요. 그렇군요.
서울시 경찰국에서는 5월 13일 새로 인수된 모터사이클 발대식을 중앙청 광장에서 거행했습니다. 이번에 인수받은 근데 6대 요즘에 그 모터사이클은 되게 멋있는 교통정리에 오토바이 타고 사용되고 다니는 경찰관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진짜 멋있더라고요. 시범이 전개되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경찰대가 바로 저 때 만들어졌군요. 네. 갑자기 이분들이 생각나네요. 누구? 바로 오늘도 대한민국의 땅 독도를 열심히 지키고 계신 해양경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네. 난 뭐 누가 생각난다길래 깜짝 놀랐네. 그 경찰관은 네. 우리가 민중의 지팡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안전을 가장 가까이서 보호해달라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자, 범죄 신고 112번이 처음 개설됐던 영상부터 생활 속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 경찰들의 모습 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150만 서울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임을 맡고 있는 시경찰국에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전화 112번이 새로이 등장했습니다. 이 비상전화가 가설된 후 매일같이 이 112번 전화실에서는 불철주야 임기응변의 태세를 갖추고 야, 57년도에 112번이 처음 생긴 거네요. 우와. 112번 전화를 통해서 저희 엄마랑 거의 시민의 동갑이네요. SOS 벨소리가 울려오자 즉시 범행 장소 등을 접수한 112번 담당 기관관은 즉시 소관경찰서 수사계와 순찰 중에 있는 백차에 무전과 비상전화로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이 급보를 받은 소관서 수사계에서는 형사대와 순찰차를 현장으로 급파하게 됩니다. 현장 임검과 상황 판단을 한 후 각 서에 무전으로 범인을 수배 우와, 엄선 빠르다. 지시. 이렇게 해서 112번 비상용 광범 전화가 가설된 이후 새로운 수사 방법의 기능이 발휘되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역 순찰 제도를 채택하고 지난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저때 말이죠. 구역 순찰 제도가 도입이 돼서 네. 이 종래 파출소가 없어지게 됐죠. 시안을 확보하게 됐는데 순찰 근무자는 순찰 구역에 설치된 16개의 순찰 전화로서 아, 이렇게 전화가 설치돼 있었대요. 네네. 아, 그런데 이 제도는 민중으로부터 협력을 얻는 데 효과적이며 오. 각종 사고나 사건을 정말 신기하네요. 빨리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저희는 있다고 합니다. 좀 이게 그러고 보니까 또 우리 원효 씨도 수사대원 경력이 있잖아요. 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왜 몰라요? 나 만날 때인데. 같이 그죠. 한번 해볼까요? 꽃미남 수사대 빠밤. 따단! 야, 잘하네요. 네. 뭐 그때는 인기가 하늘 찔렀죠. 근데 뭐 사건 해결 능력은 전혀 없는 허당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사이비 수사대원이 아니고요. 네. 갈수록 강력해지는 범죄에 대비하기 위한 발빠른 우리 경찰들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9월 17일 대동로 일학에 자리 잡고 있는 국립경찰설문학교에서는 미 군사도민간의 소방의 권위자를 설립하여 과학적인 최신 소방 훈련을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와, 거두었습니다. 경찰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하시네요. 그렇죠. 아무나 경찰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저는 저런 거는 이제 소방서에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소집된 경위급의 경찰관 131명은 3개월간 각종 훈련을 받은 후 다시 각기 부서에 배치될 것이며 이런 일, 저런 일. 서울시 경찰국과 시내 23개 경찰서에 설치한 형사기동대 발대식이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형사기동대는 통행금지 해제 조치에 따라 강력 사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발족된 것으로 경찰서마다 12인승 버스 1대와 승용차 2대, 범인 제압용 전자경찰봉과 가스총, 무전기 등 최신 장비를 갖추고 살인, 강도 등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 네. 출동해서 초동 수사를 벌이게 됩니다. 형사기동대는 24시간 우범 지역을 돌면서 와, 24시간 우범지대도 돌고 범죄 예방 활동까지 정말 대한민국 경찰들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러고 보면 세월이 갈수록 범죄가 진화되고 강력 범죄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최근엔 그런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해서 이 경찰이 방범 비사령을 선포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경찰관들의 역할과 책임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말일 텐데요. 맞습니다. 자, 과거를 달려 오늘 2012년에 만나보는 경찰의 날 이야기. 잠시 후 한 PD가 판다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네, 금방 돌아옵니다. 커밍 순! 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한 PD가 판다. 한 PD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PD님. 네, 안녕하십니까. 90년대 경찰청 사람들을 보고 2000년대 CSI 과학서들을 보며 경찰의 꿈을 키웠던 한 PD입니다. 그런 꿈이 있으셨군요. 아, 그런 꿈이 있었는데 잘 접으셨어요. 예, 이 못다 이런 꿈을 우리 한 PD가 판다해서 집요하게 좀 봐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긴급 범죄 신고 전화인 112에 허위 장난 신고가 도가 지나치다는 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맞아요. 실제로 이런 통계가 발표가 됐네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112 허위 전화 신고 건수가 매년 1만 건 이상. 하지만 실제 처벌률은 평균 14.7%에 불과하다. 참 심각하죠. 와, 1만 건이요? 세상에 진짜 너무하다. 아니, 그렇게 낭비되는 돈과 시간이 얼만큼 크겠어요. 실제 100명이 허위 장난 전화를 해도 처벌받는 사람은 평균 15명이 채 안 되는 셈이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소중한 경찰 행정력을 낭비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에게 되돌아갑니다. 더구나 심각성에 비해서 처벌은 너무 솜방망이 수준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 허위 장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네. 이는 징역 1년에서 최대 3년, 최대 벌금 2만 5천 달러인 미국에 비교할 땐 한참 낮은 수준인데요. 그러네요. 그리고요, 네.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나면 긴급 출동한 경찰관분들도 얼마나 어이없고 스트레스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도 가끔씩은 명절이나 네. 경찰의 날을 맞아 훈훈한 인사를 전하는 전화도 온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좋다. 저희도 좀 훈훈한 전화 한 통화 드립시다. 그래요. 네네. 네. 저희가 1년에 하루쯤은 대한민국 경찰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참 뜻깊고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가까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을 취재해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곳 경찰박물관은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이해와 경찰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의장, 경찰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경찰박물관은 경찰과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5년 10월 14일 날 개관을 했고요. 개관일에 약 180여 명이라는 많은 국민이 방문하는 그런 관광 명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의 지난 발자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대별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경찰 역사의 시작은 조선시대부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 경찰이었던 포졸은 어떤 장비를 쓰고 어떤 활약을 했었는지, 또한 우리의 경찰권을 일제에 빼앗겼던 암울했던 민족 순환기와 건국 초기 6.25 전쟁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달라지는 경찰의 발자취는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 당시의 사회문화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경찰하면 일반 시민들은 심리적 부담감이나 거리감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고 나면 그 거리감이 한결 좁혀지기도 합니다. 저희 경찰박물관의 특징은 체험형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직접 사격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비롯해서 교통 수신호 체험이나 또 몽타주 만들기 체험도 하실 수 있고요. 또 경찰 근무복을 입고 사이드카나 순찰차를 타고 직접 기념 촬영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관람객들이 가장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경찰관의 다양한 업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회장인데요. 뉴스를 통해서나 접할 수 있었던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스릴감이 넘칩니다. 그중 가장 인기 좋은 프로그램은 영상 사격 체험. 마치 명수사관이 된 듯 다들 사뭇 진지합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업무를 이렇게 직접 느끼고 체험해보면서
청소년들에겐 미래 경찰에 대한 새로운 꿈이 싹트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둘러보는 순직 경찰을 위한 추모관. 국민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 경찰 박물관에서 만난 숭고한 이 시대 경찰의 모습입니다. 와, 경찰관들이 하는 일이 저렇게 다양했네요. 네. 이거를 왠지 쭉 둘러보고 나면 나도 경찰관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생기는 청소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요즘에 뉴스나 범죄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 프로파일러. 오. 그 프로파일러의 샤프한 모습을 보고 프로파일러나 CSI 같은 과학수사대원을 꿈꾸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네, 실제로 미래 경찰관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방학 캠프마다 찾는 꿈의 학교가 있습니다. 오. 바로 경찰대학인데요. 올여름에도 캠프 참가자 접수 신청이 시작된 지 단 1분 만에 마감이 됐다고 하네요. 야, 그 정도로 인기가 높았네요. 예. 방금 전까지 대한민국 경찰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곳 경찰대학에서는 대한민국 경찰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강남스타일. 1981년에 개교한 경찰대학은 1985년 1기생 졸업을 시작으로 매년 대한민국 경찰의 미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신념의 경찰인, 전문인, 지성인을 교육, 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무도 수업 시간. 우렁찬 구룡 소리와 함께 태권도, 검도, 합기도, 유도 등의 다양한 훈련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겠죠. 경찰관으로서 자기 신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재선, 모든 면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것을 지금 이 시간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졸업해서 현장에서 맞닥뜨릴 불의의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현장 실습 시간입니다. 실제 발생했었던 범죄 사건을 그대로 재현한 현장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분위기도 아주 진지합니다. 방향성이 있으면 한 번 가ting하고 휘둘러졌을 때 이 방망이에서 있었던 흐름들이 한 가닥이었으면 이게 보통 우리가 플로우라 해가지고 저는 이제 과학수사만 생각하고 경찰대학에 왔는데요. 막상 와서 보니 경찰 내에서 분야가 다양하고 경찰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과목도 다양해서 다른 공부도 흥미롭게 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내용과 수준도 점점 더 지능화, 조직화되어가는 시대. 미래의 경찰관들에겐 각종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과학적인 대응책도 이젠 필수 요소. 첨단의 21세기 새로운 경찰 업무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들에게 경각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그런 만연한 사이버 범죄를 제 손으로 직접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사이버 범죄 쪽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올해로 67주년을 맞는 경찰의 날. 돌이켜보면 경찰의 모습도 시대에 맞게 함께 변화되어 왔는데요. 이젠 이들이 21세기 새로운 경찰상을 만들고 이끌어갈 주인공들입니다. 위기 개입의 시간이 점점 젊음의 온도만큼 그 패기와 열정도 뜨거운 경찰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찰이 되고 싶으신가요?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경찰이 되고 싶고요. 항상 국민과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그런 경찰이 되겠습니다. 국민들 가까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편히 다가갈 수 있는 친절한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경찰. 이들에게서 대한민국 경찰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의 미래다! 대한민국 경찰의 미래 맞네요. 든든합니다. 네, 시대가 발전하면서 경찰관들의 역할도 더 전문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뭐 요즘에 인터넷 사기에 야동 음란물 유포에 각종 사이버 범죄 뭐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죠. 네. 점점 조직화되어가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에 경찰대학에선 국제사이버범죄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네. 개발도상국에 첨단 수사 기법을 전수할 계획도 있다고 하네요. 네. 사이버 치안의 싱크탱크가 되어주길 기대해봅니다. 뭐 사실 그동안 경찰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쓴소리가 질책도 참 많았고 그렇죠. 대한민국 경찰이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참 많지만요. 네. 오늘은 특별히 이 경찰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파이팅을 전하는 걸로 이야기를 풀어갔는데요. 네. 이런 마음이 참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경찰의 날 67주년. 작년이 된 경찰이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네. 한 PD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더 기대할게요. 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민원을 들어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 전화신문고의 김원혜입니다. 오늘은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과 전화 연결을 해서 요즘 어린이들이 우리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아주 옛날 전화기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동초등학교 4학년 심현재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가워요. 현재 학생. 현재는 그 아빠가 경찰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유, 그럼 우리 현재는 아빠가 경찰인지 몰랐어요?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지 알죠. 우리 아빠는 형사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은 일단 집에 잘 안 들어오고요.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맨날 욕해요. 난 아빠 보고 싶은데. 안녕히 계세요. 여보세요? 현재 학생? 아, 현재 학생이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난 저런 아빠가 있으면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하여튼, 화이팅. 네네, 전화신문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유 씨. 전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인데요. 네. 고민이 있어가지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무슨 고민인데요? 저는요, 여경이 되고 싶은데 주위에서 말려요. 아니, 왜요? 제 미모가 경찰보다는 슈퍼모델이나 영화배우가 더 어울린다고 해서요. 진로를 결정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 주위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던가요? 우리 엄마요. 아, 그러세요. 그럼 가족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경찰은 외모보다는 사명감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아이고, 참나, 이런. 네네, 전화신문고입니다. 아저씨, 우리나라에도 경찰 특공대가 있나요? 그래, 있지요. 1983년에 창설된 우리나라 경찰 특공대는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특공대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 경찰 특공대는 특수임무 수행과 다양한 테러 사건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국민들이 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답니다. 와, 멋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경찰이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아울러 처우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화신문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아 씨. 네. 그 얼마 전에 이 산불 현장에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할머니를 극적으로 구한 한 경찰관의 미담이 인터넷에 쫙 퍼졌었죠. 네, 이런 건요 실명을 좀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공주경찰서 탄천 2인 파출소에 근무하고 계신 김상봉 경사님, 당신은 정말 멋진 경찰이십니다. 멋진 경찰 스타일. 짠! 이렇게 곳곳에서 소리 없이 경찰의 사명감을 다해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네, 그리고 또 범인 검거나 교통집회 단속 중 현장에서 다치거나 심지어 순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 함께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거꾸로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원효, 심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자기 범죄 현장이 있으면 나 구해줄 거죠? 당연하죠. 아, 근데 그때 집에 가다 고양이 나타나는데 혼자 도망갔잖아요. 그때는 내가 뭐? 그때는 내가 뭐? 고양이보다 내가 빠르나 이렇게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혼자 살려고 도망갔으면서. 아유, 남편 있어서 내가 살아야- 다 필요 없어. 내가 살아야 당신을 지켜주죠. 그러니까 항상 위험에 닥치면 내가 먼저 살고 당신을 지켜줘. 그 사이에 난-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 사이에 난 난리 나겠다. 아유, 일단 내가 살아야지.